세로로 해볼까요? 응? 세로가 가로로 해야 되나? 껐다 켜야 하나? 가로가 좋다고? 알았어요. 그냥 이건 살이 찌지 않는 아이스크림. 노래를 하나 틀어볼게요. 음. 오늘은 좀 귀요미 느낌. 밝기 좀 올려야겠다. 제가 핸드폰이 잘 안 보여서. 옷이 이쁘지요? 옷이 아주 이쁘지요? 아니, 이게 좀 낮아.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낮아. 됐다. So good. 이렇게 하면 되나? 오, 굉장히 괜찮아요. 굉장히 엄청나! 괜찮아졌어요. 상쾌함을 주는 청량한 피아노 음악 3시간. 상쾌함을 줄이게요. 제가 오늘 뭘 가져왔냐면요. 제가 드디어, 저번에 이제 부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직 못 받은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팬분들이 이제 생일이라고 그 설탕 케이크도 보내준다고 했는데 당일날 못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 그게 있으면 그거를 앞에다가 이렇게 두고 라이브를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원래 그게 이쁘잖아요. 근데 그게 못 받아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게 회사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거는 모르겠고요.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못 들었고. 근데 최근에 제가 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받은 거를 저번에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는 제 이렇게 뒤에 보여드렸던 요거 보석 십자수 대왕 버전인데 또 이제 생일 축하 버전이랑 그 다양한 이제 선물들을 제가 안 까봤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까봤어요. 까봤는데 또 미스트, 맞아, 그 미스트 같은 게 들어있었고 편지들도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랑 또 이제 다른 분들도 많이 개인적으로 선물을 보내주셔서 그것도 이제, 그리고 팬아트 같은 거랑 약간 그림 액자 같은 것도 받아서 이제 집에다가 걸어놨고, 그리고 이제 공연 끝나고도 이제 생일 선물도 많이 건네주시고 팬사 끝나고도 약간 선물 주시고 편지도 건네주시고 이렇게 직접 받을 때도 많고, 요즘에 생일 주간이어가지고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거는요, 여러분과 같이 보려고, 여러분과 같이 봐야 될 거여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요건 이제 짜잔, 요거는 이제 팬분들이 써주신 메시지북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최자분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메시지를 많이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메시지가 가득 담긴 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이렇게 펼치면 여러분의 그 메시지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최근에 막 어머니 오시고 막 이렇게 어머니가 집에 청소하러 오시거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제가 집을 잘 못 들르니까 가끔씩 이렇게 막 최근에도 가끔씩 이렇게 여기 근처에 오시면은 와서 청소도 해주시고 막 뭐 사인 좀 해달라 이러시고 또 이렇게 케이크도 먹으시고 막 같이 잔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 메시지부터 보셨거든요. 보시고 저희 친구도 이제 와가지고 막 저랑 되게 8년 된 친구도 있고 이런데 그 친구는 이제 저보다 저를 되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옛날 제 시절도 잘 알고 이러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연습생 했던 시절? 또 연습생 했던 시절에 시연이에게 쓰는 그 상황에 있는 놓여진 시연이에게 하는 말, 시연이에게 하고 싶은 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제 감동받아서 눈물 찔끔이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더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다들 눈물 바다가 됐어. 다들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다는 아직 못 봤거든요. 전부는 못 보고 이제 출근 전에도 잠깐 보고 이게 최근에 받은 거라 전부 다 읽진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읽으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제 하루하루에 조금씩 보고 자려고 계획을 했는데 자 이렇게 요거를 조금씩 여러분과 리뷰를 하려고 갖고 왔어요. 이거는 또 자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게 또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어떤 분이 썼는지 또 뒤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닉네임도 써져 있고 원래는 보면은 이게 한 50명 정도를 모집을 했다고 들었는데 보면은 여기 보면 한 100명 정도 더 썼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그래가지고 120명이 썼다. 그래가지고 전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 여러분의 편지들 많이 받고 있었고요. 이렇게 꿈같은 사랑 중 일본어로 돼 있고 자 이렇게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야 되니까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꿈같은 사랑 중 지금 우리들은 유메미르 코이츄 꿈꾸는 사랑 중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게 제 일본 있을 때 자기소개 캐치프레이즈라고 그거를 따와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동이에요. 일본에서부터 꿈같은 사랑을 하자라고 얘기하던 항상 입버릇처럼 팬을 만나면 그 순간 나는 사랑을 하고 있다. 팬과 사랑을 하는 아이돌이 목표라고 말해주던 시연이에게 우리도 시연이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 우리는 정말 꿈같은 사랑 중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취지가 담긴 제목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적혀져 있고요. 목차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꿈은 절대 도망치지 않아. 너와 이게 제가 처음 일본 데뷔했을 때 부른 첫 데뷔곡 데뷔할 때 부른 첫 무대의 곡이거든요. 이거랑 이제 챕터 2 너와 나로 이어진 별자리 이건 이제 별의 하모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챕터 3 무대 위 춤을 추는 디선상의 아리아 이건 디스코드. 그리고 네 번째 쏟아지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을까 이건 고민 중독. 이거는 챕터 5 2 연습생이 시험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상황의 나에게. 그리고 챕터 6 2 NMB 48의 시오밍.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안해. 엄마 미안해. 챕터 7 QWR 시연에게. 그리고 이제 챕터 8 무지개색 꽃말은 무한한 가능성인데요. 이게 마지막 요거는 이제 제가 일본에서 보컬 대회를 이제 나갔어요. 저희 아이돌 그룹에서 자체로 하는 그 노래 가창 대회가 있어요. 근데 가창 대회에서 2번을 제가 나갔는데 첫 번째 때는 정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갔었을 때는 긴장도 많이 하고
그때 항상 나갔을 때 제가 감기를 걸렸어요. 겨울 시즌이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긴장을 많이 한 거예요. 왜냐면 그때 연구생 시절 때 나간 거여가지고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선 때 떨어졌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첫 라운드 때 떨어져서 그만 못 나가게 되고, 이제 두 번째 가창대회 때 그냥 다음 연도에 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유닛전이랑 개인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전, 유닛전 둘 다 나가자. 왜냐하면은 내가 못 부르더라도 조금이라도 얼굴 비치면은 조금이라도 팬들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우리 팬들이 좋아해 줄 거고, 조금이라도 얼굴을 비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은 이제 그게는 지역마다 그룹이 있는데, 그 대회는 이제 그 지역마다 한 명 한 명씩 다 나올 수 있고, 이게 공중파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단 말이죠, TV에서. 그래서 그걸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거야. 나는 내가 만약에 음치였어도 그 방송에 무조건 나가서 얼굴을 알려야 되고 내 인상을 남겼어야 됐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음치였어도 거기 나가서 개그라도 하고 왔어야 돼. 난 진짜 그런 마음으로 거기 나갔었어. 내가 뭐 노래를 못하더라도 진짜 율동이라도 하고 오겠다, 동요라도 부르겠다, 뭐 한국 노래라도 곰새말이라도 부르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갔었단 말이야. 근데 그 유닛전에서는 이제 내가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는 이제 아이돌 선배님,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지만 옛날에 되게 인기가 많았어.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무닝구 무스메라고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2001년인가 2년쯤에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 걸그룹 분의 그 노래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창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분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은 또 가창력도 보여줄 수 있고 또 신나기도 하고, 왜냐면은 가창대회에서는 되게 가창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잔잔한 노래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좀 시원시원한데 노래도 보여줄 수 있고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분위기를 띄우고 싶어서 그 노래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부르면서 화음도 쌓고 이거를 저희끼리 많이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화성학을 배운 적이 없고 악기를 다룬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화음을 제 머리에서 나오는 것대로 쌓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 있던 아티스트 분들도 그분들은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거 괜찮기는 한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약간 이게 화성학으로 봤을 때 살짝 피치가 나가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알려주셨고 이제 고쳐주셨어. 그래서 나한테 이제 시연이 되게 아까운 인재다. 그래서 시연이가 도쿄에 살았으면은 항상 이제 레슨 해주고 싶다. 아니면은 좀 아까운 인재여서 만약에 아이돌을 졸업해도 약간 좀 배우면 좋겠다, 알려주고 싶다, 이렇게 알려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아직도 이제 항상 봐주시고 계시고,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도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이러거든요, 요즘에도. 근데 그런 기억이 있었고, 조금 더 나를 좀 신경을 써주셨던 것 같아. 약간 외국인인데 노래를 좀 열심히 하려고도 하고, 좀 약간 다른 음색이랑 발성도 다르고 하니까 되게 약간 흥미로웠던 거지. 그래서 뭔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그래서 약간 저희도 춤도 막 이렇게 정하고, 제가 약간 그런 레퍼런스를 많이 준비해 갔었어요. 제가 원래 그런 기획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이디어 내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적적으로 첫 곡을 잔잔한 걸 하고 두 번째 거를 신나는 걸 했는데, 첫 곡 때 되게 다들 긴장해가지고 하위권이었어. 근데 두 번째 곡도 부를 수 있었다? 그 하위권이었는데 두 번째 거 때 우리가 진짜 무대를 찢은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거 때 갑자기 폭풍 급등했어, 우리가. 그래서 좀 중간 정도? 중간 순위가 됐다. 그러니까 순위를 엄청 올려버렸다. 그래도 이제 하위권이었었으니까 뭐 중간 정도 갔다. 그냥 뭐 중방은 쳤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고마운 거는 저희가 뭐 그럴 건 아니었는데, 원래 기사 같은 게 잘 안 나는데요, 저희만 기사화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뿌듯했어요. 약간 저희 그룹에서 저희만 나왔었는데 유닛이 또 저희만 기사화를 시켜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뿌듯해서 막 리그램도 하고 트위터에도 막 올리고 너무 뿌듯해가지고, 아무래도 저희가 또 신나는 곡을 우리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라는 기사를 써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한 기억이 있고요.
또 갑자기 뭐 보컬 대회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개인전 때는 이제 제가 2등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좀 약간 감기에 걸렸었어요. 약간 머리도 어지럽고 그때도 겨울이었었는데 약간 1등을 하고 싶었는데 뭔가 어렵더라고. 너무 떨리고 뭔가 그때 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제가 옷을 선배들 거를 입어야 하는 상황이 왔었어. 근데 피팅을 못하고 간 거야. 근데 워낙에 일본 친구들 체구가 작다 보니까 그냥 옷을 피팅을 못하고 가니까 옷이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키가 더 크고 그분보다 몸통이 더 크다 보니까 옷이 진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약간 뼈대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어떻게든 이렇게 들어가는데 허리는 들어갔는데 밑에는 이 위에가 안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상사태였어요. 근데 도쿄를 와버렸잖아 우리가. 오사카에서 왔는데 옷이 오사카에서 온 건데 다른 옷이 없어. 그 유닛 때 입은 옷은 못 입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에피소드가 그런 게 있었어. 근데 그래서 매니저님이랑 나랑 진짜 완전 패닉이 온 거야. 당장 본방 들어가야 되는데 리허설 때는 그 옷을 입고 했다? 근데 너무 작아가지고 숨도 안 쉬어지는데 숨을 쉬어야 내가 노래를 할 거 아니야. 근데 숨이 안 쉬어져. 어떡해요? 이러면서 이제 있어. 그래서 진짜 리허설 끝나고 완전 우다다다 달려가가지고 째면 안 되는 게 다른 사람도 입어야 되니까 이게 돌려 입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만 먼저 왔으니까 개인전은. 그래서 이제 그 끝나고 바로 근처에 저희가 아오야마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시부야에 있는 그 백화점에 바로 달려가서 아무 쇼핑몰에 들어가서 원피스를 하나 샀어요. 드레스가 필요했었는데 사실 드레스는 못 구하니까 드레스 같은 원피스를 샀어요. 그게 제가 그때 입고 있던 노란 색깔 원피스인데 그게 약간 드레스 풍도 나면서 이제 근데 진짜 최대한 드레스 느낌이 나는 원피스가 그거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서 입고 피팅을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딱 맞았어. 그냥 그래서 아 제발 그냥 바로 이거 바로 샀어. 그냥 바로 사고 이걸로 할게요. 신발도 그냥 아무거나 그냥 바로 그냥 신발은 원래 있던 거 바로 하고 그거를 사고 바로 가가지고 다 바로 화장하고 바로 그냥 본방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 그래서 너무 약간 패닉이 너무 오고 스트레스를 받았어 내가. 이런 일이 있다니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매니저님이랑 와 진짜 저 오늘 진짜 무슨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첫 곡을 부르는데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제가 부르는 대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이제 신나는 곡이니까 잘 호응해주시고 저 호응해주신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두 번째 라운드까지 가게 됐어. 갔는데 좀 슬픈 노래 부르는데 너무 슬픈 거야. 약간 그거를 이제 팬분들이랑 멀리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눈물을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울컥한 마음이 들어서 울컥하면서 부르면 또 잘 안 불러지는데 거기다가 감기까지 걸리니까 내가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뭔가 잘 안 되려나 싶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불렀어요. 그랬더니 조금 약간 마음에는 안 들었는데 왜냐면은 일본은 생라이브거든요. 거의 마이크가 에코도 하나도 없고 뭐 소위 말하면 AR 같은 것도 아예 안 들어가고 그냥 진짜 노래방처럼 MR에다가 그냥 뭐 코러스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뇌를 진짜 쥐어짜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불렀을 때는 제가 잘 부르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제가 들으면은 그 수음이 바로 나가니까 마이크에서 나는 수음이 그대로 나오니까 들으면은 너무 못 부르고 현장에서는 너무 잘 부르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현장은 왜냐면은 그 공간 사운드가 그렇게 되니까 공간에서 들리는 그런 게 있으니까 뭔가 울리게 들리니까 뭔가 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나중에 이 영상으로 보면은 되게 못 부르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되게 잘했군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올려주신 걸 보니까 와 나 진짜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정도 잘 못 맞추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QW 하면서 하다 보면은 되게 그 연습이 잘 되거든요. 뭔가 인이어도 꽂고 하니까 내 목소리도 되게 잘 들리고
마이크로도 내 목소리가 잘 들리니까 음정을 되게 잘 맞추게 되는데 그때는 인이어도 없고 하니까 음정을 되게 못 맞추더라고요. 제가 뭔가 공연 때도 그렇고 극장에서 공연할 때도 인이어를 안 끼고 하니까 음정을 제일 못 맞출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졸업 공연 할 때도 제가 생 라이브로 했었는데 음정을 살짝 못 맞추는 그 부분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인이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인이어를 끼는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한국에 와서 느꼈고 뭔가 근데 또 그런 느낌이 또 있잖아. 그 일본 가수분들은 되게 잘 부르잖아요. 그 음정도 잘 맞고 그게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런 환경에서 계속 부르다 보니까 또 그 환경에서 음정을 잘 맞추게 되는 요령이 생기니까 저도 아마 그 환경에서 계속 그 대회에 나가서 부르게 되면은 더 잘 부르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약간 그 연습이 많이 필요했던 거지. 나는 이제 2번째밖에 안 나갔으니까 음정을 되게 못 맞췄던 거고 이거 하면서 음정을 되게 맞추는 연습이나 노력을 했으니까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많이 했으니까 요즘에는 음정 맞추는 게 되게 재밌어요. 약간 그랬는데 지금 왜 이 얘기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때 2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2위를 해서 파이널리스트 라이브를 하게 됐어요. 그게 7위까지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등을 해서 7위까지 파이널리스트 라이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큰 콘서트에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되게 큰 추억이었죠. 저한테는 뭐 유닛 공연도 하게 되고 노래로 그러니까 노래로 하는 공연을 처음 하게 된 거예요. 도쿄에서 다른 지점 멤버들이랑 그것도 라이브로.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곡을 몇 개를 정할 수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한 곡이 그 졸업한 선배님 곡이었어요. 솔로곡인데 그 레인보우 로즈라고 그게 장미꽃 무지개색 장미꽃이라는 건데 그게 꽃말이 여기 적혀있는 이걸 얘기하려고 빌드업을 이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꽃말이 이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이 레인보우 로즈의 꽃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노래 자체도 좋고 가창력도 보여줄 수 있는 것도 맞는데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뜻이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내가 일본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간 것도 그렇고 그냥 내가 졸업해서 이 밴드를 하긴 했지만 내가 그때는 잘 될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음악이 좋게 잘 되고 내가 실력이 늘 줄 몰랐고 약간 노래가 잘 될 줄도 몰랐고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줄 몰랐는데 그냥 그때도 밴드를 하자 했을 때 맨 땅에 헤딩하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노래를 선택한 이유도 나한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서 그 노래를 선택한 거거든요. 사실 그 뜻을 나는 노래를 선택할 때 뜻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 가창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걸 보긴 하지만 그래서 노래 자체도 되게 밝고 뭔가 밝은 에너지를 주고 싶어서 다 나한테 되게 맞는 노래였어. 그리고 또 우리 그룹 선배님이기도 하고 내가 되게 존경하는 선배님이고 사연의 선배님 몇 번 만나 뵀는데 정말 철벽 잘 치세요. 철벽을 되게 잘 치세요. 제가 맨날 막 악수하면서 집 주소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러면은 되게 그래 고마워 이러고 되게 막 떠나시고 이러는데 되게 철벽을 잘 치시는 분이고요. 근데도 약간 이렇게 애정 어린 그런 선배님이신데 엄청 저한테는 대선배님이니까 저는 엄청 애기처럼 굴죠. 당연히 대선배님이니까 막 가가지고 부비부비 하면서 선배님 너무 좋아요 이러는데 약간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후배가 없는 거지. 약간 후배니까 엄청 선배님이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러는데 난 되게 좋아하거든. 선배님도 언니들 좋아하니까 약간 선배님 너무 좋아요 이러고 막 만지고 손 만지고 막 안고 이러는데 부담스러워. 이런 너 같은 애 처음이야 이러면서 항상 나를 멀리 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약간 그런 기억이 있다. 되게 신기해 하셨어 나를. 한국인들은 다 이러냐 이러면서 너 되게 신기하다. 이런 후배들은 없었는데 나 되게 어려워하는데 넌 되게 신기한 것 같다. 약간 그래서 내가 한국인들 다 이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기억이 있고 그래서 그 노래를 선택했는데
이제 그 말을 제가 라방에서 했는지 쇼룸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거를 또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챕터에 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감동적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 30분 동안 비덥을 했다,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기면 핑크색, 꿈은 도망가지 않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보면은 투표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진심이야 다 진짜. 이렇게 54표 39표 이렇게 있으니까 투표 되게 많이 하셨네. 근데 데뷔 전 사진을 투표하신 건 목도리 밍을 되게 좋아하시네요. 맞아, 책 얘기 중이었어 우리. 목도리 밍, 티 없이 밝은 시연이의 성격 그대로 드러나서 좋다. 남친 시점, 보호 본능 자극,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친구, 교복밍이 2등, 고딩밍이 좋다. 카노조캄, 시연이의 고딩 생활이 담김. 맞아, 근데 이거 진짜 학교에서 찍은 거여가지고 학교 이제 등교하고 조회 시간 전에 아침 팅팅 부은 얼굴로 이렇게 누워서 쌤 오기 전에 핸드폰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고딩밍이 있고요. 이렇게 오리밍, 이것도 고딩 때인데 이것도 이제 이 인형, 갑자기 집에 인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살 때다 이거. 20살 때. 고딩 때 아니다. 21살인가 20살 때인데 한창 성당을 많이 다닐 때고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띵가띵가. 오리 닮게 나왔다고? 약간 제가 목도리를 되게 좋아해요. 이게 목도리 밍이 제가 데뷔 전에 일본에서 면접 봤을 땐가? 아닌가? 이게 데뷔 전 딱 그 메이드 시절인가? 아마 모르겠어요. 근데 겨울이에요. 겨울에 이게 카페 갔다가 나와서 찍은 거. 저 목도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일본은 코트에 목도리만 해도 춥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4위가 입술콩밍, 뭐 눈사람밍, 이렇게 이렇게 메이드밍, 반묶음밍 이렇게 있고요. 제가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자면은 제가 데뷔 전에 붙을지 안 붙을지 몰라가지고 안 붙으면은 제가 또 일본어 학원에 다닐 때 쌤이 시연이는 유학 가면은 일본 명문대 갈 수 있다 해가지고 제가 워킹홀리데이 따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바로 날아가서 알바를 하면서 만약에 일본 그룹 오디션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원서를 넣으려고 가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 때 제가 일본에서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알바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도너츠 가게랑 메이드 카페를 둘 중에 고민을 했는데 그 메이드 카페 중에도 약간 되게 큰 유명한 카페는 뭔가 되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메이드 카페라는 알바가 없으니까 일본에 있을 때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가면은 처음부터 메뉴판을 달달 외우게 시키고 그거를 외워서 심사도 봐요. 그러니까 외워가지고 이제 그 합격을 해야 돼. 약간 그런 게 있어. 도넛 알바는 어디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메이드 카페를 했었어요. 이런 것도 있고요. 명문대는 이제 제가 무조건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한국에서도 약간 데뷔가 무산돼가지고 일본 원서를 넣긴 했는데 일본 아이돌 그룹 원서를 넣긴 했는데 어쨌든 안 될 것 같으니까 대학 준비를 했었어. 그때 그게 제일 안정적이니까. 근데 그때 이제 학교를 가려면은 한국 학교랑 일본이랑 고민을 했는데 한국은 이제 조금 내가 일본어를 잘하니까 일본어를 잘 살려서 뭔가 유학을 가고 싶더라고. 뭐 그 일본 아이돌도 준비를 했었고 하니까 좀 일본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준비를 해보다가 쌤이랑 얘기를 하다가 내가 좀 이과 쪽은 아니고 문과 쪽이었어가지고 문과에 좀 잘 맞는 학교를 이거 팬이야 샀어요. 문과에 맞는 학교를 찾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려던 학교가 1순위가 아오야마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라고 뭐 서성한 이런 느낌인데 도쿄에 있는 아오야마 대학은 사립이고 약간 그게 있었어. 거기가 되게 미남 미녀가 많은 학교래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거길 가고 싶다 라고 했어요. 과는 호세이 대학은 이제 호세이라고 있는 거기는 법학과를 가고 싶어서 호세이 법학과를 가거나 아니면 제가 법학에도 조금 관심이 조금은 있었는데 근데 또 되게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됐더라고. 그래서 조금은 무리였었고 아오야마는 약간 갈 수 있는 데가 많았는데 어디를 가려고 했더라? 기억이 잘 안 나요. 옛날이라. 그리고 다른 데가 많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 마치. 근데 제일 가고 싶었던 데는 사실 와세다예요. 와세다에서 갈 수 있는 과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문과 쪽인데 갈 수 있는 과가 딱 하나 있었어. 기억이 안 나. 찾아볼래.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내가 이거를 근데 진짜 처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근데 가수를 안 했으면은 아마 유학하고 있었을 거야. 유학생 해서 아마 학교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은 항상 축제 때 무슨 미남 미녀 선발대회가 있어요. 거기서 나 1등 하고 거기서 1등 먹고 아무래도 연예인 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연예인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일본 연예인을 어떻게 해서든 눈에 띄려고 발악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런 데서 또 1등 먹으면은 모델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또 일본에 되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또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공부하면서 거기서 1등 먹어가지고 내가 연예인 해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나 연예인 아니면 안 돼.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무조건 연예인 해야지 이러면서 인플루언서라도 해주겠어 이러면서 내가 막 그랬었어. 절대 놓치를 못하는 거지. 학과가 어디서 보는 거지? 와세다 대학교 학과. 왜냐면 약간 와세다랑 게이오 두 개가 엄청 약간 고대 연대 그런 느낌인데 와세다가 고대고 게이오가 연대 이런 느낌이거든요. 학과가 뭐 어떻게 보는 거지? 근데 일단 문과였었고요. 저는 영어를 안 했어가지고 영어도 막 토익을 막 봤어야 됐는데 여기 가려면 토익을 그래서 막 영어를 계속 했었고 왜냐면 저희 이모가 영어를 진짜 잘하거든요. 맞아. 게이오는 약간 그쪽이고 와세다 인문 쪽이어가지고 근데 뭐 하면 하니까 나도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면 해야지 뭐 어떡해. 학과 목록 좀 알려줘봐요. 아니면은 뭐 여기서 봐야 되나? 그리고 약간 좀 저는 그리핀도르 이런 느낌을 좋아해서 압도적 승리감. 근데 도쿄 대학이 제일 약간 서울대 이런 느낌이래요. 근데 거기는 진짜 압도적 승리감. 정말 내가 갈 수가 없었어. 너무 세가지고 갈 수가 없는 곳이야 거기는. 타조도르? 뭐야? 타조도르 뭐야? 그래서 이런 데가 있었고 학과 그리고 외국인이나 유학생은 또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경쟁력이 다르잖아요. 문학부, 철학 코스, 막 고고학 코스. 나 고고학 진짜 좋아해. 사회과학부. 내가 어딜 갈려 했었더라? 사회과학이었나? 사회과학 쪽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문학 쪽에 문학에 있는 일본 문학이었던 것 같아. 사회학 아니면 일본 문학.
여기였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본 문학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지금 하는 일본어보다 진짜 100배로 더 잘해야 되고, 그 옛날 일본 고전 다 읽고, 일본 옛날에 형용 문자, 상형 문자 이런 거 다 배우고, 막 일본어 히라가나가 어디서부터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디 어디서 생각니까 그게 옛날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일본어가요. 일본어 글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니 내가 이 책을 소개하려고 왔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미안한데 진짜 웃기거든요. 아니 이게 루라는 글자거든요. 이게 루가 옛날에 어떻게 생겼었냐면, 어떻게 생겼었더라? 뭐 진짜 이렇게 생겼었어. 막 진짜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네,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었어. 근데 이게 변화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거를 만약에 내가 일본어 문학과를 가면은 다 공부해서 했을 거야. 이게 이제 변화돼서 히라가나가 됐다. 일본인 니혼노 카타와 시테마스요 네. 여러분 알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일본어 학과를 가면은 저는 아마 한국어를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일본 대학 도쿄도의 사립대학,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데가 또 있었어.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아오야마 가쿠인이다. 그 가쿠슈인 대학도 갈려있었고, 어디야, 호세이 대학, 와세다, 조치 대학은 너무 어려워서 못 갔고, 여기 영어를 진짜 잘해야 돼서 못 갔고요. 영어를 진짜 잘해야 돼요. 영어가 진짜 잘해야 되고, 뭐 도쿄는 이 정도인가 봐요. 오사카도 많이 좀 봤었는데, 그리고 그 외에도 많았었는데, 세이신 여자 대학, 여기는 그냥 가고 싶었어. 여기는 약간 성신여대 느낌이 나서 좋았어요. 칸사이의 대학과 칸사이와ちょっと待ってな。아마 이 정도지 않을까, 제가 가려고 했던 데가. 가쿠슈이는 이거는 이제 그 대통령분들, 일본의 이제 높으신 분들 자녀들이 다니는 대학 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여기 되게 괜찮다 싶어서 한번 알아봤었던 기억이 있고, 원래 마음 같아선 조치대학이나 이런 데를 가고 싶었는데 되게 약간 그런, 너무 어려웠어가지고 그랬다. 그래서 아오야마 가쿠인을 1번 순위로 잡았었다 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일본 여행 갔었을 때 아오야마 대학을 한번 건의를 썼어요. 가보고 싶었었던 대학이니까 혼자서 산책하는데 여기 학교를 한번 못 갔었으니까 산책으로 갔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아오야마가 파란 산이라는 느낌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뭔가 나무들도 되게 푸렇고 예쁘더라고요.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밴드로 잘 되고 있으니까 되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학교도 다녀보고 싶고 되게 예쁘더라고. 문학부를 가려 했는데 여기는 이제 사학과를 가려 했어. 맞아. 아오야마는 일본 문학부랑 사학과를 가려 했어요. 사학과 가려 했었고, 법학과는 3순위였고 법학과는 근데 안 가고 싶었어요. 사실 호세이가 법학과를 가려 했고, 호세이 법학과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렇다. 이거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과도 되게 괜찮았어, 유학생이 가기에. 왜냐면 국제니까 유학생이 가기 되게 좋아가지고 국제 커뮤니케이션 학과 괜찮았고, 뭐 이런 약간 좀 약간 지루한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저 이런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도 유학 가고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 유학에 대해서 많이 알아봐가지고 제가 되게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 칸사이의 국립대학, 오사카에도 대학이 되게 많아요. 국립은 되게 가격이 싸요. 대신에 가기가 힘들어. 일본은 사립대학보다 국립이 가기가 너무 힘들어. 서울대급이에요, 진짜. 국립대학 전부가 서울대급이고요. 그 다음이 사립대예요. 국립대학은 너무 싸고 진짜 가기 쉬운데요. 돈은 진짜 가기가 힘들어요. 너무 공부를 다 잘해요.
뭐 저기 진짜 뭐 유명한 시골에 있는 국립대도요 서울대급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대신에 거기에 나오면은 공부를 진짜 잘한다는 뜻이에요. 진짜 잘한다는 거예요. 뭐 저기 뭐 카고시마 대학, 뭐 홋카이도 미야기현에 있는 대학, 그게 국립이다? 그럼 진짜 공부 잘하는 거예요. 진짜 무시하면 안 돼요. 뭐 깡촌에 있는 국립대학이라 해서 국립대인데 깡촌? 공부 못한 거야. 절대 아니에요. 국립대학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잘하는 거야. 이건 이제 서울대급인 거야. 그 다음이 도쿄대학, 아니 그 다음이 이제 와세다와 게이오인 거죠. 이거는 진짜 제가 장담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뭐 제 바운더리에 있는, 제 원서 넣는 제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을 제외했어요. 사립대만 넣었어요. 저는 국립대학을 못 가는 성적이었어요. 그 정도로 엄청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유학생도 가려면은 영어도 무조건 잘해야 되고 토익 점수도 엄청 높아요. 엄청. 만약에 토익 점수가 뭐 만점이어야 되면 만점에서 한 50점 정도만 떨어져야 돼. 진짜 엄청 잘해야 돼요. 입시 설명회 엄청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다 뺐어요. 국립대는 내가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내 성적이 절대 안 돼. 그리고 칸사이도 한번 알아봤었어요. 칸사이는 이제 왜 국립대만 나오지? 칸사이 가쿠인 대학. 나 이거 얘기하려고 온 건데 칸사이 대학 사립대학 갈렸고요. 간세이 가쿠인 대학도 갈려 있었고, 리츠메이칸도 추천받았고, 킨키 대학도 추천받았었어. 이렇게 추천받았다. 뭐 도시샤 여자대학 요것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다. 요 정도다. 그래서 좀 학구파다. 자랑이다. 살짝 자랑이다. 그리고 제가 45분까지 라방을 할 거니까 얼른 빠르게 보여줄게요. 입시 설명회 끝. 갑자기 입시 설명회, 바쁜 입시 설명회 했는데 그 다음 NMB 48제 투표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 댓글을 절대 안 보고 있어가지고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보고 있어요. 입시 설명회 끝. 자, 이렇게 NMB 때 이거도 있고요. 이런 거 사진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투표를 해주셨고, 저는요 NMB 시절 때 사진, 저는 바나나밍을 사실 좋아해요. 이 의상이 되게 귀엽거든요. 그리고 이 유닛 곡이 너무 귀여워요. 일단 이 멜로디 자체가 너무 귀엽고 춤도 엄청 귀여워서 너무 좋아하고, 제 최애가 이 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이건 QW 할 때 사진 또 투표를 받았는데 첫 공개 밍이 되게 인기가 많네요. 롤드컵도 인기가 많네. 그리고 마린밍도 인기가 많네요. 탐정밍, 오, 상원밍, 개중밍. 이거 진짜 맛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표정이 나왔었어. 떡코밍, 원더리벨밍, 알감자밍. 알감자밍 의외네. 인기가 많네. 한번밍, 산타밍, 레드밍. 사람의 빗대어야 진짜이란다. 이날도 되게 인기가 많네요. 자, 그럼 다음 알감자밍. 너와 나로 이어진 별자리. 요거는 이제 너는 내가 왜 좋아? 이렇게 우리가 이어지게 된 이유, 이렇게 이어진 별자리 해가지고 이유를 다 적어주셨어요. 내가 좋은 이유. 몇 개만 읽어볼까요? 첫 번째 거. QWR 궁극기면서 노래 부를 때 춤추는 모습이 사랑스럽고 무대 밑에서 개고쟁이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시연이 음색이 너무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일본어로도 적혀져 있어요. 아이돌になるために海を渡って日本に来てくれて出会えたしおみん。ウィルビアイドル公演の最初から客席にいるしおみん国を探して大事にしてくれるあなたが大好きです。나도 사랑해. 大好き. 이렇게 많이 있고요. 이렇게 다음 장에도 엄청 많아서 이렇게 제가
여기 일본어도 있고요. 다 읽어드릴 수 없어서 45분까지 끝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거 번역을 해드리면은,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서 일본에 와줘서 만난 시연. 윌비 아이돌 공연 첫날부터 객석에 있는 시오 민국을 찾아서 소중히 해준 당신이 너무 좋아요 라고 써줬어요. 일본 분들이. 타임어택 안돼,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게 많아요. 이게 이 검은 색깔이 다 저를 좋아하는 이유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단 3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 다음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연이의 커버곡, 이런 것도 투표를 받았고요. 아딱질이 1등인 건 진짜 의외다. 저는 베텔기우스 이런 게 1등일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베텔기우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아, 공식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야 돼. 나 그래서 나 진짜 가야 된단 말이야. 엠브레싱미도 이게 1등일 줄 알았는데 의외예요. 아딱지를 되게 좋아하신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고요. 가야 돼요. 나 진짜 3분 있다가 그 라이브 방송, 공식 라이브 방송 하러 가야 돼가지고. 자, 이렇게 귀엽게 시연이라는 단어 이렇게 있고요. 또 연습생 이시연에게 이거 2분 남았어. 자, 나 이제 연습 끝났어. 이렇게 문자로 해줬고요. 이렇게 여기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기서 울었어요. 제가 시연아, 지금은 힘들고 외롭겠지만 너가 한 노력들은 결국 헛되지 않을 거야. 조금만 버텨봐. 화이팅. 자, 이렇게 시연아, 기억 없는 연습 생활은 너무 힘들지. 힘들어도 버텨내면 저 언니가 빛을 얼굴에 하게 되니까 넌 성공이 될 거니까 포기하면 힘내자. 이렇게 저 이거 보고 울었어요. 이런 거 다. 저 약간 제가 연습생 됐을 때 같은 기억이 나가지고. 사진도 제가 옛날 얼굴이거든요. 진짜. NMB 시어밍에게 이렇게 트위터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해주셨고요. 요거 이제 QWR 시연에게 쓰는 편지를 많이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말이 빨라지고 있어. 아니, 1분 남았어. 이렇게 많이 써주셔서 요것도 제가 시간을 내서 많이 볼 거고요. 이건 마지막, 무지개꽃의 꽃말은 무한한 가능성. 1분. 이거는 시연이의 미래. 이렇게 다들 제 미래를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하 생략. 하나만 읽어보자면, QWR 밴드로서의 활동만이 아니라 솔로 가수나 연기자로서의 시연님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써주셔가지고, 끝에는 있잖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시연이를 정말 좋아해. 세상 사람들이 다 등 돌린다고 해도 우리는 시연이 곁에 꼭 있을게. 정말 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곁에 있을 거라는 걸 잊지 마. 태어나줘서 고마워. 생일 축하해. 시연아. 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시연이가 남긴 사랑의 조각들, 여러분의 이름이 남겨있어요. 고마워요. 딱 맞았다. 고마워요. 이제 가야 될 시간. 공식 라이브에서 봐요. 안녕. 고맙고요. 이렇게 생일 선물도 많이 주셔서 슬로건도 많이 주셨고, 저에게 또 다른 좋은 향수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요. 이거는 또 여러분들이 쓴 편지가 써가지고 이거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생일 선물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제가 또 앨범 깡이래. 그 생일 선물 깡을 해드릴 순 없으니까 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따가 봐요.